네, 안녕하세요. 미스기념병원 척추센터 장재원입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척추 질환 중에 대표적인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 또 목 디스크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실은 또 많이 우리 궁금해 하시는 게 허리 측만증, 즉 허리의 옆구금증이라고 하죠. 이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면에서 우리 척추를 바라봤을 때 몸이 옆으로 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허리 측만증 또는 척추 측만증이라고요. 일반적으로 디스크나 이런 협착증처럼 대개는 척추 질환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서 오는 퇴행성 질환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척추 측만증의 경우에는 대부분 사실 가장 대표적인 게 청소년기에 발생된 특발성 척추 측만증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청소년기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 그런 질환이 되겠죠. 앞에다 제가 특발성이라는 얘기를 드린 것처럼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정확히 발병 원인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들이 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먼저 한 가지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어떤 연구에 봤더니 어머니가 척추 측만증을 갖고 있었던 환자의 자녀에서 한 10에서 20% 정도 측만증이 발생, 즉 자연적인 발병보다 더 많이 발생되는 게 보고가 됐었고, 또 쌍둥이의 경우를 들자면 일란성 쌍둥이에서 이란성 쌍둥이보다는 좀 보다 더 많이 같이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봐서는 조금 유전적인 요인이 있지 않느냐. 또 어떤 연구에서는 호르몬 영향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수면과 관련된 대표적인 호르몬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인데요. 그 호르몬이 결핍된 환자 또는 성장 호르몬은 오히려 투여를 받고 있는 환자, 이런 환자에서 척추 측만증의 진행 경과가 빨랐다, 이렇게 보고가 돼서 이러한 몸의 어떤 호르몬 변화들이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보고 있고, 여러 가지 생활 습관, 또 척추가 한쪽으로 많이 기운다거나 자세가, 이런 것들도 역학적으로 어떤 측만증의 발생이 일부 영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다양한 원인이 제시되는 것은 결국에 어떤 한 가지가 이 측만증 발생의 뚜렷한 원인으로 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얘기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가장 재밌는 얘기일 수도 있고 좀 심각한 얘기인데요. 한 2000년대에 보고된 한 연구에서 우리 한국에서의 청소년기 이런 측발증의 유병률에 대해서 조사한 연구가 있었고, 이걸 이제 세계 학회에 가서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비슷한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한국에서 이러한 측만증 발생이 약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그때 보고를 했었는데요. 상당히 좀 충격적인 결과죠. 그러한 원인이 어떤 게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분석을 했었는데, 청소년기라면 뼈 성장도 해야 되고 근육도 성장을 해야 되고 이런데, 운동으로서 근육을 성장을 시키는 그런 시간보다는 이런 책상에 많이 앉아 있는 시간이 많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뼈의 성장과 어떤 근육의 성장의 균형이 잘 맞지 않아서 좀 더 이런 한국의 청소년들이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측만증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어떤 운동도 충분히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무엇보다 또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소에 누군가가 너는 좀 허리가 틀어진 것 같다, 좀 몸이 휘었어, 어깨 높이가 좀 틀리고, 또 실제 나도 뭔가 다리를 걸을 때 한쪽 신발이 잘 이렇게 달아 없어진다거나 뭔가 몸이 좀 기울어진 것 같고, 또 어떤 같이 목욕탕이나 이제 이런 것들 갔을 때 누가 뒤에서나 이렇게 바라봤을 때 너 몸이 좀 휘어진 것 같아,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은다면 뭔가 내가 이런 측만증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머님이나 이런 부모님들이 어떤 자녀의 이런 측만증이 의심이 된다면은 이렇게 이제 옷을 조금 벗겨놓거나 아니면 면티 정도 입은 상태에서
등을 좀 앞으로 쭉 굽혀보라 하고 뒤에서 좀 가만히 응시를 합니다. 우리가 이걸 뭐 아담스 포워드 밴딩 테스트라고 뭐 영어로 이렇게 거창하지만 실제로 별건 아니고요. 이렇게 뒤쪽에서 아이의 일단 몸을 앞으로 쭉 이렇게 굽히고 봤을 때 어떤 등의 어떤 높낮이가 틀리다거나 이런 걸 보고 아, 우리 애가 좀 충만증이 정말 있을 수 있겠구나를 간단히 좀 선별 검사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내가 눈에 띌 정도의 차이가 보인다면은 어떤 각도 측정을 했을 때 측만증의 진단 몸에 들어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꼭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진단이 들어가고 또 그렇게 진단이 되었을 때 어떤 치료 방법들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서 선택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